유튜브 알고리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유튜브도 막을 수 없어요. 유튜브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그래요. 고객이 없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죠. 상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사지 않으면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죠. 영상을 만들었는데 봐주는 시청자가 없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음악도 들어주는 리스너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요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라면 첫 단추부터 시청자와의 단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 돈을 벌고 싶든 아니든 시청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하는 걸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피드백부터 악플을 받을 테니까요. 영상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일부 공개로 올리면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공유하면 돼요. 남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유튜버보단 강사를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유튜브를 왜 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제가 운영 중인 모든 채널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6월 차선 채널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돈도 벌어야죠. 하지만 돈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시간을 콘텐츠 제작에 쏟아 부었거든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방에 박혀서 영상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선 잠만 자고 남은 시간은 일만 했어요. 당연히 가족과 시간도 보내지 못했고 여자친구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감사하게 유튜브 채널이 10만 이상 커지고 상품 판매로 돈까지 벌면서 직원도 채용했지만 정작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썼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나왔죠. 제목 기획, 자료 수집, 스크립트 작성까지 이젠 AI가 저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저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작업만으로 작업을 완성하기도 해요. 3시간 걸리던 업무를 1시간 30분까지 줄일 수 있게 됐죠. 그런 의미로 지금이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컨텐츠를 제작하고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AI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AI만 쓰면 조회수가 빵빵 터질까요? 바로 돈이 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어떤 채널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200만, 100만 조회수를 만든 제목과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내 상황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부터 내 경험, 유튜브를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채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을 인지하는 자세한 방법은 바로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내 상황을 인지했다면 다음은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는 정보를 얻고 싶을 수도 있고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싶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 상황과 시청자가 원하는 것만 인지하면 다음은 그에 맞춰 채널의 분야를 정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채널 분야를 정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였던 각자의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처해진 상황이 다르겠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없는데 개인적인 경험은 있는 경우. 두 번째, 시간과 개인적인 경험 모두 없는 경우. 세 번째, 시간은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 네 번째, 시간과 개인적인 경험 모두 있는 경우. 먼저 여러분이 영상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쇼츠 자동 수익 이런 말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방식은 하루에 쇼츠 3개 이상 올리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1시간 안에 절대 불가능하겠죠.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상품을 먼저 기획하고 채널의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간과 개인적인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을 목적으로 리뷰 채널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루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제한적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리뷰하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 영역에 속한 분들은 유월차선 라이브를 참여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점 또는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과 개인적인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무조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세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돈이라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직장처럼 생각해요. 매일 영상 3개 만들어 올리기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무작정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 상황도 인지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찾았다고 해보죠. 채널의 방향이 잡혔을 겁니다. 그럼 실제 영상은 어떤 주제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정한 분야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총 5가지로 주제를 정하는데 주제 선정 방법은 모두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무료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주제는 팔 사이즈 키우는 방법이라고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해당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목과 썸네일부터 기획하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인기 동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구조를 보면서 저 영상은 왜 사람들이 클릭했을까를 분석해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면 모임에서 먼저 밥 사지 마세요 라는 텍스트를 볼 수 있죠. 그럼 해당 썸네일을 본 시청자가 느낄 감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저는 시청자의 생각에 반감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면 밥을 먼저 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밥을 사지 말라니 왜? 라는 말과 함께 반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팔운동이라는 주제 안에서도 시청자들의 생각이 있겠죠. 팔을 키우려면 덤벨컬을 해야 한다든지 팔운동을 따로 해야 팔이 커진다든지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에 반감을 느끼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운동 따로 하지 마세요 라든지 덤벨컬 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려면 내가 정한 분야에서만큼은 시청자를 잘 알아야겠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제목과 썸네일을 기획하면 됩니다. 이처럼 유튜브를 잘하려면 무조건 시청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해요. 채널의 조회수를 확인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조회수 대비 좋아요 수를 확인하는 이유도 영상 댓글을 읽고 분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비자일 때 나만 생각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에 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담지 않아요. 시청자에게 듣고 싶은 말을 떠올리면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번 미친 인사이트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땡님 덕분에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는 이분 생각 진짜 멋지네요. 또는 노트북 구매 고민 중이었는데 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채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는 이 영상이 내가 했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줬어. 너도 한번
궁금하면 꼭 들어봐 라고 말하며 공유하는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가장 마지막에 너무 좋으면 공유까지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고객 경험의 끝은 공유죠. 해당 영상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반드시 채널이 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 24만 채널도 영상을 주에 1개씩 만들어 올렸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대충 만들면 일주일에 2개까지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에 1편을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편 이상을 올리면 퀄리티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때 많이 답답했습니다.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영상 업로드 수도 올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AI가 발전해서 자료 수집부터 스크립트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모든 업무가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욕심이기도 하고 제 스타일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라 그렇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르게 구독자 1만 명도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사람 중심으로 시작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현 CEO 팀 쿡이 말했듯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문학이 더해져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위해 무언가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감성적으로 흘러갔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 각자만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